이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걸 아주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소식을 전하면서 대신에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비규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북한 당국이 현재의 계엄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고층 빌딩은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굉장히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대목이죠.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동생통사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북한에서 계엄령에 대한 소식을 아주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주목하는 단어는 바로 아비규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비규환 하면 전쟁이나 또 전시 상황에서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북한이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걸 아주 상세하게 시간대별로 소식을 전하면서 대신에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비규환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북한 당국이 현재의 계엄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북한 당국이 간접 인용을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탄핵만이 살 길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이 담화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시위 현장에서 나왔던 표들이 있겠지만 북한 당국이 어쨌든 취사 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국제사회가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역시 이 북한 당국이 어떤 지금의 계엄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 전에 북한의 의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계엄 사태 이전까지 계속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갑자기 오물풍선을 안 보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약 일주일간의 시간들 텀을 차이를 두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 이전에야말로 북한이 오물풍선의 삐라 내용을 보면요, 명확하게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 보시면 명확하게 윤석열 탄핵만이 민중의 살 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촛불 항쟁이냐 전쟁 선포냐라고 명확하게 우리 계엄 탄핵 집회에서 나왔던 그 구호와 똑같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이 삐라 자체가 언제 왔냐면 계엄 사태 이전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런 삐라들을 살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엄 사태 이전에는 탄핵 얘기를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계엄 때에는 이렇게 탄핵 국면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잠잠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이제 탄핵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담화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상세하게 아주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그냥 소식들을 전한 정도로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노동신문을 보면서 아주 특이했던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이 상세하게 탄핵 국면에 대한 시위 현장을 글로 소개는 했는데 사진도 엄청나게 많이 노동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어떻게 이 한국의 이런 시위 현장의 사진을 실었을까 좀 굉장히 궁금해서 봤는데, 거기에 또 하나 맹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 시위가 주로 이번에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국회 광장이나 아니면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국회,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죠. 사진을 보면 의도적으로 높은 고층 건물의 고층 빌딩은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작된 사진으로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다라는 점도 굉장히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자기들은 지금 절대 권력, 뭐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 의해서 그 권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 북한 당국으로서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결국 그 보도의 내용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 그전까지 계속 보냈던 오물풍선이 이 탄핵 국면에서 전혀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또 이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물풍선에 담겨 있는 것을 교수님께서 직접 입수해서 확인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들어있던 삐라를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직접 수고를 하셔서 저희가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북한에서 온 게 확실하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띄우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합참에서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이걸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는 긴급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그 풍선이 한국쯤에 도달했을 때 한국 언론에서 뭐 지금 그 대통령실 인근에 뭐 삐라가 다량으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달려가셔서 현장에서 직접 수고를 하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종류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다 다른 종류입니다. 한 뭐 20여 종 이상의 삐라가 이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를 했는데 이 오물풍선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는 북한이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는 그 단체들의 활동을 너절한 쓰레기 짓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쓰레기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오물풍선 안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폐종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뭐 공장에서 그냥 쓰다가 남은 자투리천, 심지어는 뭐 그 입다가 버린 뭐 양말이라든지 속옷까지 그런 쓰레기들을 넣고 심지어는 인분까지 묻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용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일부에서 북한 오물풍선 내용물을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물을 분석을 하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내용물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기워진 뭐 양말이라든지 또 헝겊 2개를 엮어서 만든 장갑이라든지 그게 올해 8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3차례 정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한 10여 차례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정말 쓰레기를 넣은 거고 이게 우리 통일부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진 양상이 상품 포장지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다가 버려진 그런 포장지인 거죠. 그래서 이 포장지를 보면 실제로 북한 상품에 붙어 있었던 라벨지라든지 뭐 그걸 오려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 탄핵 국면 이전에 양상을 보면 그러한 쓰레기 대신에 이런 다량의 삐라를 넣어서 북한이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건데 오물풍선에 삐라를 넣었다라는 거는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의도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삐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삐라들이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탄핵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살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아까 보셨지만 이거는 탄핵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용산 잡개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도대체 저는 이 삐라를 보면 이게 초등 수준인지 너무너무 내용이 참 유치합니다. 근데 국민 앞에서는 개가품, 상전 앞에서는 개보다 더함,
건의 앞에서는 개보다 못함. 이렇게. 이게 정말 초등학생 수준의 내용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 삐라를 보면서 야, 이게 북한 당국이 한국의 상황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스크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게 K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요. K기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뭐 K-팝, K-푸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K를 아주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K 기록인데 어떤 기록이냐면 소름 돋는 K 자랑입니다. 뭐 K4대, K 비리, K 정쟁, K 독재, K 가계비, K 쪽방, K 양극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야, 정말 진짜 좀 유치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뭐 동방 예의지국을 또 패러디해서 동방 살해지국.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주장하기로. 자,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 제가 이 삐라 내용들을 보면서 좀 소름 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었는데 저는 언론이 정말 너무나도 편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가치는 사실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인데 이미 이번 탄핵 국면에서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 방송이 훨씬 더 객관적인 이 실시간의 상황들을 전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 어느 모 야당 국회의원이 평양에 떴던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스가 어디냐면 자기가 군에 있는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에서 북한의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보낸 거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한 줄의 기사 내용으로부터 일파만파 그게 퍼지면서 야, 정말 평양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거래. 심지어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컨테이너 불도 냈대. 이런 뉴스들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탄핵 국면 이전에 북한에서 보낸 이 삐라를 보면요. 자, 여기에 탄핵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정농단, 부정부패, 특검 전국, 안보불안 이러한 모든 위기 탈출용으로 지금 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대꾸할 가치 없이 아니 대꾸 못하지.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탄로났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김정은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이 무인기를 보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게 가장 잘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해도 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안 했으면 당연히 안 한 거죠. 그렇지만 군의 작전상 그거를 확인해 줄 이유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북한 당국이 삐라에서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탄로났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확인 안 해준 거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러한 내용이 탄핵 정국 이전에 이미 삐라로 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 이번 탄핵 시위가 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탄핵 국면이 이루어진 게 우리가 아직 증거가 없다면 반대의 경우 한국에서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그 주장을 북한 당국이 그 전에 이미 다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담화의 맥락과 내용이 탄핵 국면에 나왔던 구호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거는 사실 부분이잖아요. 이 삐라도 사실이거든요. 이 탄핵만이 살기다라고 얘기하는 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막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어쨌든 탄핵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과 어떤 목적성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대응이 달라집니다. 저는 북한의 이 오물풍선이 한참 이제 막 날아오고 이 삐라가 담겼을 때 어떤 대응을 제가 요구를 했냐면 정부가 이제 좀
강력하게 오물풍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면서 어떤 피해가 당했습니까? 실제 경기와 서울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고 더 심각한 피해는 인천공항에 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항공의 차질을 빚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북한이 이제 오물풍선에 삐라를 담아 보내는 상황에서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 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탄핵 국면에 오니까 그렇게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북한을 자극시켜서 그걸 전쟁 상황까지 몰아가서 이 국면을 타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너무 좀 어이없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까? 저는 그러한 책임 없는 발언들과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면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정쟁 안에서 지금 이 탄핵 국면도 그렇고 또 북한의 오물풍선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평양 무인기 지금도 여전히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양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정부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즉 지금 국정의 이 불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을 해서 거기에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예, 여러분들 한 국가가 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여기에 삐라와 무인기라든지 오물풍선을 보내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항상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대처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평가한다면 도대체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의 조국은 어디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계엄령 이후 북한의 도발이 멈췄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계엄령 이후에 왜 북한이 오물풍선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지 않을까? 최소한 바람은 북한 편입니다. 김여정이 지난 11월 26일에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들 북한 지역에 한국에서 보낸 삐레가 또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걸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자마자 날씨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화 이후에 향후 3, 4일 동안 북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오물풍선은 동력에 의한 장치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람에 의한 거거든요. 북서풍이 불어줘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명확하게 의도를 갖고 그 의도라는 것은 당연히 탄핵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러한 삐라를 보내서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26일 날 11월 26일에 김여정이 그걸 강력히 규탄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도 보낼 것이다라는 내용은 담화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담화는 분명히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씨를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북서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예고되었고 실제로 그때 이틀 뒤에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항상 이제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북서풍이 지금부터 계속 불 때입니다. 여러분들 북서풍이 부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날씨를 체크해봐도 알지만 서해 5도 지역, 연평도나 병영도 이 지역에 지금 계속해서 배가 결항됩니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의 추세대로라면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억지로라도 이 풍선을 보냈던 북한이 지금 북서풍이 가장 강력하게 불고 있는 요 시기에 오히려 지금 풍선을 안 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계엄 사태 이후에는 아예 지금 목소리도 내고 담화도 발표하지 않고 오물풍선도 안 보내고 있죠.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거는 탄핵에 대한 하나의 얘기였죠.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만이 민중이 살 길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 당국이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최소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탄핵이 되면 불리하다라고 하면 못하게 이런 삐라를 보내겠습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겸이라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겠죠. 북한도. 그런데 겸 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실제로 지금 탄핵이 가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삐라를 이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모든 삐라가 지금 활용 가치가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도 시간 벌기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국면에서 더군다나 탄핵 국면에서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북한이 담화를 발표를 했고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한 번 발표를 합니다. 이 두 번의 담화를 발표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습니까? 자, 탄핵이 부결될 때, 1차 부결될 당시에 북한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오물풍선을 보냈다면 그거는 분명히 남한 한국 사회에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오물풍선은 탄핵을 해라. 그게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계엄이 났고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이게 더 이상 이 메시지가 필요 없게 돼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오물풍선을 통해서 다시 지금 이 상황들을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거를 막으려고 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 우리 대북 단체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도 안 보냈다. 저는 이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자기들이 보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냥 보낸 겁니다. 즉 우리가 안 보내도 김여정이 담화로 오늘 우리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남한에서 보낸 삐라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건 발견된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의 대북 단체가 그걸 중단해서 북한도 중단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오물풍선 안에 이런 삐라를 보내는 것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오물풍선을 지금 중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물풍선을 보낸 원래 가장 큰 목적은 남남 갈등에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오물풍선을 보내고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게 되고 마치 전쟁 상황까지 즉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간 것이 윤석열 정권의 강경한 대북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탄핵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이런 지금 국면에서 굳이 오물풍선을 보내서 뭐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난을 하겠습니까? 이 삐라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윤석열 비판, 탄핵, 그리고 대한민국이 못 살겠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다음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게 전쟁을 유인하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 정부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북한은 최악의 독재 정권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을 방지한 게 김정은이 도발을 안 해줬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난 거다. 즉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최악이 된 거고 악의 축이 된 거고 김정은이 평화의 사도가 지금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